안녕하십니까. 땅포유 채널입니다. 땅포유 채널 구독하시면 부자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장 실물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은 필수입니다. 앞으로 주 1, 2회 우선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장과 토지는 같은 개념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최소 건축 면적이 60평 이상이기 때문에 60평 규모의 공장만 매수하더라도 공장의 대지 면적은 약 150평에서 300평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투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보다는 자본소득 개념의 투자성이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임대소득과 자본소득, 그리고 직접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의 효과를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가공장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사업소득보다는 사업을 하는 동안 공장 토지의 가격이 상승해서 자본소득을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물론 오랫동안 공장 임대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정 요인은 무엇입니까? 가격, 브랜드, 사용 목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실 겁니다. 저는 토지만은 단연코 어떤 용도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땅의 브랜드는 용도 지역입니다. 어떤 용도 지역인지에 따라 그 땅의 가치는 결정됩니다. 같은 지역의 땅이라도 모두 똑같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필지마다 다른 공법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도 건축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형태, 크기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도 지역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의 땅의 자원과 활용도는 한정되어 있고 토지가 가지는 부동성으로 인한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용도 지역의 토지는 가격 상승의 속도가 다른 토지에 비해 월등히 빠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화성을 포함한 평택, 안성 및 충청권 지역은 수도권과 지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장 수요가 유입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토지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거라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용도 지역에 투자하실 겁니까? 그럼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왜 용도 지역이 중요한지 다음 시간에 사례를 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용도 지역별 수익률도 다시 한번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체계적인 이용을 위하여 인구와 산업의 밀집도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업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4개의 근역으로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21개 세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분류한 목적은 각 용도지역별로 국토개혁법 및 각 지자체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고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용도 지역별 건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들 지역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은 어디일까요?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 생산녹지,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아직도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건축 제한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미래의 가치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도 모두 투자가 가능하지만 도시지역의 토지 가격은 너무 비싸서 투자에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 앞서 관심을 가져야 할 용도 지역 중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대한 건축 제한 기준을 화성시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종 소매점은 모두 가능합니다. 원래는 CU, 즉 소매만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제조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출이나 CNC 등이 자유업종으로 규정되고 있어 화성에서는 이들 업종의 제조업을 일종 소매점에서도 아직은 허용하고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종 제조장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단 생산 녹지 지역에서는 1000제곱평방미터의 미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 지역의 난개발을 위하여 제조장도 공장 등록을 의무화하려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입니다. 공장은 원칙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허용됩니다. 단 식품공장이나 도전공장, 산지법에서 규정하는 첨단 업종에 대하여는 생산관리나 자연녹지, 생산녹지 모든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공장, 염색 공장이나 대기오염, 소음, 진동, 폐수를 유발하는 업종은 화성시에서는 공장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역에서만 공장 등록을 허용한다는 법이 입법화되어 3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시행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심의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은 각 3000제곱평방미터 이상, 생산녹지는 2000제곱평방미터 이상은 도시계획 심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납부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토지면적 기준 비도시지역 499평, 도시지역 299평 이상에 해당하면 개발 전후의 토지 공시가를 비교해 토지 개발에 투입된 인허가 비용, 농지 전용 부담금, 대체 산림 조성비 그리고 토목 설계, 토목 공사 비용 모두를 공제한 공시지가의 차이에서 25%를 개발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같은 필지를 분할해서 개발한 경우 5년 이내에 같은 사업부지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앞서 개발한 토지까지 개발 부담금을 소급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용도 지역과 건축 제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